원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좀 잘 해놔야 고급스러운 차의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는데, 고급차, 그러니까 국내자동차, 현대자동차라는 브랜드에서 가장 고급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 가장 어떻게 보면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주 노멀하게 되어 있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차종은 D-올류 그랜저입니다. 이게 그 프리뷰 행사가 끝난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이 차량이 전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좀 보고 왔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차량은 D-올류 그랜저에서 캘리그래피 모델 중에 이제 그 블랙잉크라고 해서 130만원짜리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모델이 있거든요. 거의 풀옵션 모델 4,800만원 정도 되는 그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일단 차량은 되게 그 스타리아하고 비슷한 그런 패밀리 로고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 차이점은 스타리아는 로고가 그릴 쪽, 그러니까 LED바 밑에 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D-올류 그랜저는 이 본네트 위쪽에 되어 있다는 거 부분만 좀 차이가 있고요. 둥그스름하게 생긴 부분,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존 그랜저보다는 6세대 그랜저보다는 차를 좀 늘려놨어요. K8의 그런 실루엣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C필러 부분하고 트렁크 리드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약간의 밸런스 부분이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특히 오페라 글라스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도드라지게 좀 이질감을 좀 많이 나타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지 사이드의 실루엣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 오페라 글래스가 정말 옛날 차의 느낌을 많이 살리고 있긴 하지만 좀 이질감이 있긴 합니다. 전면부 데일라이트에 있던 LED바가 후면에도 테일라이트 부분에도 LED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정제되어 있는 느낌이죠. 옛날에는 끝단이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이었는데 완전히 일자로 좀 이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 디자이너가 상당히 좀 고집스럽다. 그 다음에 좀 유저 인터페이스에 가깝지는 않다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단 쪽에 나와 있는 방향 지시등입니다. 위쪽에 넣어줬으면 정말 예쁘다고 느꼈을 건데 범퍼 쪽에 있기 때문에 뭐 추도 사고 시에 저 LED바도 깨질 가능성이 높고요. 후면부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어지는 다이나믹 턴 시그널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후면부와 다르게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아니라 일반 램프가 켜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LED이긴 하지만 앞뒤가 동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부분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질감이 있고 앞뒤가 잘 안 맞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는 뭐 따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 5m가 넘는 차체의 크기에 전륜구동, 말도 안 되는 사이즈가 나오는 차량이죠. 지금 골프백 4개 정도도 거뜬하게 수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 차하고 비교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캘리그래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이제 트렁크를 파워리프트를 닫을 때에 이런 버튼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맨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벤츠보다는 제네시스나 또는 현대자동차가 이 트렁크 리드를 닫는 느낌이 상당히 더 부드럽고 고급차의 느낌을 많이 살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이 정도 보시면은 외관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영상 뭐 이제 위장막 있는 영상을 올릴 때만 하더라도 뭐 5만 대 정도 계약됐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는 뭐 11만 대, 12만 대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많은 숫자죠. 그랜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얼마나 큰지 저도 한번 느끼게 되고요. 제가 여기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먹혀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가격 부분이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어느 정도의 옵션은 현대자동차가 충분하게 좀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프레임리스라던가 어떻게 보면 모험을 좀 걸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2002년도에 XG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풍절음이라던가 뭐 물이 샌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자잘한 결함들이 발견됐잖아요.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가 이 부분을 잘 해결했는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 약간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내의 도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산차 타시는 분들 언제 세단에서 프레임리스 도어를 한번 타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마세라티 꽈트로 포르테라던가 이런 차를 타지 않는 이상 또는 CLS라던가 이런 차를 타지 않는 이상에는
이 프레임리스 도어는 수입차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대자동차가 7세대 그랜저에서 XG에서 장착했던 말도 많고 타이도 많았던 이 프레임리스 도어를 다시 장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중 접합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리스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옵션에 따라서 캘리그래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동식 블라인드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뭐 S클래스라던가 BMW 7 시리즈에서 볼 수 있는 아주 고급차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동 블라인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네시스 G90나 뭐 벤츠 S클래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토 플러시 도어를 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차에 그것을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뀐 점은 예전에는 JBL 오디오 이제 사운드를 제공을 했는데 지금 보스하고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미국에 다시 아제라라고 하는 모델로 판매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약간의 기대감이랄까요? 이런 거 좀 생기게 하는 오디오의 변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그랜저의 JB에 잘 맞지 않는 그런 사운드였거든요. 약간 저가 사운드, 캠리라던가 이런 차에 장착되어 있던 건데 그래도 한 단계 JBL보다는 더 좋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스를 장착하긴 했지만 보스도 하이엔드 오디오의 영역에 있는 오디오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이엔드에 있는 뭐 삼성 하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를 붙였으면은 더 고급진 그런 오디오의 퀄리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대중화되어 있는 브랜드죠. JBL보다는 낫지만 그렇지만 하이엔드 오디오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좀 처짐이 있는 그런 대중화되어 있는 사운드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말도 많고 타이도 많았던 갓그랜저의 오마주라고 하는 이 스티어링 휠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뭐 미터기라고 얘기하는 이따가 보여드릴 에어컨 공조장치와 더불어 현대자동차가 갓그랜저에서 뽑아낸 그런 옛날 느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현대자동차 로고가 없고요. 점 4개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마치 아이오닉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현대자동차 로고 좀 크게 박아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대가 좀 부끄러웠는지 이 부분은 좀 하진 않았네요.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냥 그냥 이런 아날로그의 느낌 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습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좀 촌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이 블랙 잉크라서 안에가 검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촌스럽다 하는 좀 느낌이 많이 나고요. 최근에 독일차 타게 되면은 버튼이 이런 물리 버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지금 좌우에 보시게 되면은 버튼을 옛날 버튼처럼 다 물리 버튼으로 해놨어요. 물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찾기에 편할 수는 있는데 요즘 트렌드 뭐 벤츠 S클래스라던가 고급차 제네시스라던가 이런 차들에서 사용하는 그런 스티어링 휠의 다기능 휠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나고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예쁘다고 하는 유튜버가 있다 그러면 진짜 자동차 유튜브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요 스티어링 휠 리뷰는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한간에서 택시 미터기 같다고 이야기하는 에어컨 공조하는 디스플레이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간에서 얘기하는 택시 미터기 같은 이렇게 좀 현대자동차를 폄하하는 것보다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좀 큼직해져 갖고 괜찮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막상 버튼을 눌러보고 여러 가지 기능을 좀 누르다 보니까 좀 불편한 감은 좀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도 액정이 하나밖에 장착이 안 돼 있어서 뭐 소위 얘기하는 엉따라던가 이런 이제 그런 걸 누르기 위해서는 메뉴에 들어가서 메뉴를 또 이렇게 누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자동차는 위에 이제 상단 쪽에 12.3인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단 쪽에 에어컨 누르는 뭐 이런 버튼을 하단 쪽에다가 많이 배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버튼은 밑에 쪽에서 좀 눌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쪽에서 디스플레이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뭐 직관적으로 좀 누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뉴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쉽게 누를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시야가 전방부를 보다가 하단 쪽으로 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승석에 타신 분이 좀 도움을 주시거나 눌러주시면 편할 수 있겠지만 내가 운전, 뭐 고속 주행을 하거나 100km 이상으로 주행을 할 때 에어컨을 누르거나 뭐 이런 걸 누를 때 제가 느낌으로 샀지 않고 이렇게 공조를 버튼을 좀 확인하고 누른다 그러면 사고로 좀 유발할 수 있는 게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는 이 버튼이 많은 스티어링 휠 쪽에 좀 놔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오마주라고 하는 옛날 차를 좀 재해석하는 부분에서 현대자동차 디자이너분이 약간 좀 착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역시 컵홀더의 위치라던가 핸드폰을 거치하는 위치, 그 다음에 살균하는 장치라던가 이런 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브 박스도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괜찮았고요. 워크인 시트가 항상 시트 쪽에 붙여져 있어요. 이게 일본 차에서 많이 구현하던 방식인데 좀 독일 차를 카피하거나 또는 디자이너가 벤틀리라던가 이런 데서 왔기 때문에 좀 더 고급차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왼쪽에다가 좀 워크인을 놔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트 쪽에 놓는 거 일본 차에서 많이 구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모티브가 일본에서 그런 기술을 좀 많이 갖고 온 것도 있고 또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거는 유럽 차를 좀 많이 카피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그런 레이아웃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이런 부분이 지금 워크인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시트는 역시 독일 정형화해에서 서티피케이트를 받았던 이 에르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착감이라던가 이런 건 상당히 좋았지만 시트 포지션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약간 좀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약간 생겼고요. 지금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18웨이로 움직이는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럼버 서포트도 4웨이로 움직이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스트레칭 모드라 그래가지고 안마 기능 일부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아쉬운 거는 동승석은 이렇게 18웨이로 움직이지 않고요. 8웨이 방식 전동에다가 2웨이 럼버 서포트, 그 다음에 스트레칭 모드는 아마 장착이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릴렉스 컴포트 시트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이런 게 좀 장착이 안 돼 있어가지고 좀 아쉽죠. 왜냐면은 운전하시는 분이나 동승에 옆에 타시는 분이나 동일한 그런 옵션을 줘야 고급차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항상 자동차를 리뷰하면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역시 일본 차의 그런 베이스, 이런 기본 뼈대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운전석과 동승석의 차이를 조금 두고 있는 게 일본 차가 전형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옵션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요 시트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전시되어 있는 블랙잉크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이제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앞뒤로 움직이는 리클라이너까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기는 하지만 좀 성의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고급차라고 하는 차가 사실 이런 그 암레스트 부분에다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도어 쪽에 좀 붙여가지고 예쁘게 좀 심미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이전 차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냥 디자인 요소라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느껴지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차는 엄청 넓어요. 지금 뭐 거의 한 30cm 정도의 여유 공간이 좀 있고 옆에를 봐도 상당히 좀 넓기 때문에 마치 뭐 S클래스 정도 아니면 7 시리즈 쇼바디 뭐 요 정도는 타야지 이 차의 실내 공간하고 어느 정도 좀 비견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될 정도로 상당히 좀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캘리그래피 모델이기 때문에 이쪽에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팔걸이 부분에 수납 공간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수납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 뭐 레스트 기능이 있는 거 보니까 약간 뭐 편안하게 마사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시트가 리클라이너가 상당히 좀 많이 됩니다. 앞으로 좀 많이 나가네요. 뒤로 좀 굽어져 갖고 상당히 좀 편한 포지션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마사지 기능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오디오를 공조할 수 있는 뭐 이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차는 상당히 좀 고급차에다가 위에 재질 같은 경우에도 스웨이드 재질 비슷하게 한 단계 일반 뭐 패브릭 재질보다는 좀 고급스러운 재질로 해놨거든요. 근데 헤드레스트의 형상은 다소 좀 뭐 미래지향적이긴 한데 고급스럽게 생기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고요. 보통 그물망으로 많이 하는데 커버 방식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 부분도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충전, 고속 충전이 가능한 C타입 단자, 타입 C 방식으로 두 개가 되어 있고, 에어컨 공조 장치가 가운데 콘솔 박스 하단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고급차라 그러면 에어벤트가 이쪽이나 또는 여기 이제 옷걸이 부분 쪽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뭐 현대자동차가 아무래도 이 플랫폼 자체를 K8하고 좀 공유를 하다 보니까 뭐 거기까지는 좀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옵션은 좀 장착이 안 돼 있고, 지금 안에가 블랙잉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검정 시트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5천만 원 주고 검정 시트 사고 싶은 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은 다소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D-올류 그랜저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뭐 계약이 너무 많이 돼갖고 제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보다 소비자분들이 직접 타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점 한번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